네, 이 평범, 보통, 존중, 행복, 의미 되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공공, 민간, 복지 모든 곳에 있어 있는 그런 기관들의 미션과 비전에 꼭 들어가는 말입니다. 네, 여기 단어가요. 평범한 삶, 보통의 삶, 존중받는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아마 여기 있는 재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요 키워드에 하나씩은 다 걸리실 거예요. 네. 일상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올 때는 막 준비한다고 막 전투기 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졸업 후에 여행에 가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되게 자유롭게 왔는데 정말 긴장감 있게 여기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요 키워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역량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교재를 그 전환교육할 때 9권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교, 특수학교 다 보냈습니다. 예,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진로에 대한 준비 내용들이 있었고 저랑 만난 부모님들하고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취업 영향은 어떤 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구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빠는 시간을 내서 아이하고 야구를 보러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를 아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아이한테 타자가 손에서 놓치 배트가 날아옵니다. 그 배트를 아빠는 초인적으로 막아냅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아빠는 이 배트를 초인적으로 막아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취업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의하겠습니다. 관심입니다. 정의내 드립니다. 관심입니다. 부모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우리 재학생분들, 멋진 대학생 우리 분들 관심입니다. 스스로가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 중심을 놓아버리면 취업이나 진로, 졸업 후 진로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했을 때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대학생 우리 분들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요? 진로에 있어서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10명 중에 5명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서 합니다. 그 일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행복한지, 보람을 느끼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선택합니다. 그게 10명 중에 5명입니다. 10명 중에 2명은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4학년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4학년이세요? 네, 졸업 축하합니다. 곧 있으면 졸업인데 취업됐나요? 저는 어디 병원에 갑니다. 그 일 좋아하세요? 말 안 합니다. 그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과 결정은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적응은 우리 자녀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서 과연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우리 고등학생 초중고 친구들의 진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3년 전과 3년 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사, 간호사, 경찰관.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좀 안정된 직업입니다. 월급을 많이 받고 막 즐거워서 매일매일 춤추는 직업이 아니라 조금은 길게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실 때 우리 자녀가 지금 당장 번듯하고 멋있고 월급 많이 주는 곳이 아니라 안정되게 좀 편안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귀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심한 사춘기가 와가지고 본인이 뭐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진로에 대한 부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게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답을 내야죠. 네, 축구로 답을 냈습니다. 서울시 대표고 우리나라
현장 인과 대표고 지금은 체육회 소속으로 전문 강사가 되어서 최저임금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강사까지 하면서 동생과 함께 SH주택에서 집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해의 특성으로 해서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지 않은데 학업적인 성취도로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이 학과를 들어오기도 경쟁했지만 취업하려면 다시 경쟁해야 됩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학생들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4년 동안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두 번째는 뭡니까? 충남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엄마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기보다는 서울이 좀 기회가 있을 거야. 가감히 원룸을 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 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강북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 경북고등학교를 갑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대학에 가는 학생들과 가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 특수학교 친구들은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가 하얘질 수 없었어요. 서울 오면 기회가 많을 줄 알았더니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충남으로 내려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래도 마트를 가는데 요 자녀와 같이 간다. 왜 가는 이유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장공들을 집에까지 버스에서도 거뜬하게 들고 오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거운 무게를 잘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잘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직업적인 기술 우리가 취업하는 곳에서 그 기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여기 무거운 걸 드는 친구는 서울에 있는 로펌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을 풀타임으로 안 한다고 합니다. 왜? 4시간은 자기도 일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세우는 기록은 다 갈아치웠습니다. 합치면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직업적으로 안정을 떠나서 본인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시장에 현인이라고 치면 이 선수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효문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걱정도 안 했습니다. 왜? 현재 소프트웨어 선수고 운동선수로 오랫동안 잘 트레이닝 해가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왔을 때는 어떠한 진로도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뭡니까?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태님, 저는 바리스타를 좋아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는 건 바리스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리스타 한번 해보죠. 그래서 SPC그룹, 삼립그룹과 함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페에 실습을 시켰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본인이 빙산을 달릴 때보다 더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엄마한테 전해져서 어머니가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운동 접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 지금은 SPC그룹 정직원입니다. 거기는 정년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아직 2학년 분들은 아직까지 약간 좀 새내기고 저학년 얘기 잘 모르실 건데 3, 4학년 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어떠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으로 지금 하나하나 퍼즐이 딱딱딱 맞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그림 틀리면요. 자녀가 좋아해서 자녀가 잘할 수 있어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직업들 많이 나오니까 그거 다 체크하셨죠? 그 계획대로 될까요?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선택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조금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있는 걸 잘해요. 그럼 앉아있는 일을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부분입니다. 중심이 되는 가치는 이거 지금 얘기 많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부분 중에 장애인분들 다룬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보통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보통 학부모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 보통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한테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자신감을 길러주십시오.
안 되는 거 99가지입니다. 99거 가지고 취업 안 시키는 곳 우리나라에 깔렸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장애인 단체분들 여기 안 되는 거 99거 가지고 취업 못 시킵니다. 그런데 잘하는 거 한 가지, 관심 있는 한 가지 가지고 취업시켜야 되는 곳이 저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분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로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CU, 예, 우리나라 CU 처음으로 CU 시킨 사람이 저입니다. 여기 앞에 나왔던 기업들 중에 절반이 제가 뚫어서 저희 팀원들하고 저희가 7년 동안 뚫어서 했던 기업입니다. 저희가 뚫어놓으면 이쪽에서 붙어서 이쪽에서 또 취업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평범한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뭐 이 부분은 제가 재미없는 얘기라서 말 안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은 졸업하는데 4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씩은 휴학을 다 하는 겁니다. 예, 휴학을 하는 이유는요. 군대 가니까 그거 빼고요. 시험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답이 없으니까요. 자고 일어나도 밤이고 자고 일어나도 밤입니다. 뭐가 앞이 보여야죠. 제가 최근에 서울에 우리나라 유명한 S대학교 강의 갔습니다. 그 학생들 똑같은 고민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밤이고 자고 일어나도 밤이고 그래서 휴학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10명 중에 7명이 가는 대학에 갔다 그래서 진로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시험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그냥 준비 안 한답니다. 왜? 많이 채용도 안 하고 시험은 또 경쟁해야 되고 그거 준비하는 동안 내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그걸 기다리는 가족들의 한숨은 커지고 대학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갈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 휴학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생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10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1년 정도.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4학년 졸업하면 저 바로 취업했어요. 아니죠. 평균적으로 1년 정도나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2개월 동안 한 사람도 있고 평균이 10개월이지 평균적으로 보면 2년 정도, 1년 정도는 대부분 다 취업이 안 돼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한 1년 2개월, 1년 6개월 만에 다 그만둡니다. 왜 그만둘까요? 예, 그만두는 이유. 예, 10명 중에 한 7명 안 되기는 다 그만둡니다. 예, 왜 그만둘까요? 근로 조건이 불만족이어서. 예, 지금은 최근에 지자체에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신 분들에 대한 이직률이 40%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공무원분들이 다 그만둬요. 왜? MZ세대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직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준비된 거와 취업하고는 너무 다르게 됩니다. 이게 물과 기름입니다.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제빵 2000년대 이후에 서울의 강남부터 해남에 있는 땅끝까지 모든 고등학생들은 꿈이 제가 제빵이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해남에서 서울까지 모든 학생들의 중에 대부분이 바리스타입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 커피 안 마시는데 근데 뭐 되고 싶어요? 바리스타. 제가 매년 스타벅스에 50년 취업시켰습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그러면 스타벅스 그럴 때만 벌써 어머니들 두근두근 하시죠? 네,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고 계시죠? 예. 그때는 제가 취업시켰을 때는 바리스타 거기 머신이 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타벅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제조하다가 레시피대로 안 하면 어떡해요? 걱정과 염려를 왜 하지? 한번 시켜보지도 않고는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자동화되면 시켜주세요. 제조를 자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안 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현재 바리스타로 시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최저임금 받는 바리스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아이가 네고싱이라고 고고의 카페 만들지만 3명한테 월급 주기가 빠듯합니다. 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커피
여기 오다 보면 여의도 가면 900원짜리 커피가 널렸어요. 왜 900원일까요? 인건비 주고 카페 운영 못해요. 우리 어머니들 꿈이시죠? 저한테 많이 왔어요. 제가 작은 건물 조금 이렇게 상가도 있고 아이하고 아름답게 카페 하고 싶어요. 그 어머니들 지금 다 우울증 왔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다른 데하고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되는 거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만약 성공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경쟁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 일 안 됩니다. 제가 접하는 바리스타, 여기가 제가 그때 만들었던 스마트팜에 있는 우유숲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도 곧 적자가 될 겁니다. 지금이야 브랜드네임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경쟁되는 곳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네, 지금 스타벅스는 원래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고요. 골목 상권 때문에 얼마의 거리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거 지금 다 깨졌습니다. 지금. 대책 사거리만 해도 스타벅스가 6개 있습니다. 네, 경쟁되는 직종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행 회사이기 아마 이거 잘 하실 겁니다. 2012년에 건립됐고요. 20년 넘었습니다. 판사님 근무하시고, 네, 연매출이 100억입니다. 예, 파트너 기업 500건. 예, 네, 여기는 베어베터입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베어베터. 네. 제가 서울에 진로 전환교육 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베어베터 배우고 싶어요 말씀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사실은요. 좋은 기업입니다. 표준사업장,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 표준사업장이고 장애인분들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의 연계고용, 외주작을 받아가지고 고용을 인정하게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이고요. 왜냐하면 틈새 전략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네. 거기는 대표입니다. 가운데 대표님, 이주인 대표 말합니다. 판사장인가 사원 258명, 그들과 합치면 1000명, 지금 1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거나 장애인분들이 행복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안도감을 주고 싶다는 게 뾰족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어쨌든 안도감을 주고 싶다. 하루에 4시간 하든 몇 시간 하든 어쨌든 좀 가족들과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좀 안도감을 주고 싶다. 이게 베어베터입니다. 예. 지금 베어베터는 또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브라보 비버 대구, 브라보 비버 인천, 브라보 비버 경기, 수제 청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대구, 인천, 경기에 각각 작년에 50명씩 다 선발했습니다. 네, 공단을 통해서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면접 받이 했을까요? 자, 우리 나사렛 지하자랑 친구들 대학 생활에서 사회성 충분하고 대인관계는 월등하고 자 우리랑 취업합시다. 그렇게 취업했습니까? 사랑 연계해가지고 취업했습니까? 그렇게 취업한 거 아닙니다. 왜요? 지원고용을 하는 거죠. 지원고용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앞에 강의하신 우리 센터장님이랑 이분들이 공단입니다. 고용공단.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무일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분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 서부복지관에서 이거 제가 있습니다. 제가 직무지도원 제가 처음 나갔습니다. 이거요. 이게 뭔가 하면 아무리 훈련해도 취업했을 때는 적응이 힘드니까 현장에서 훈련해가지고 고용을 결정해보자는 겁니다. 최대 3주에서 7주 동안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가가지고 최소 3주, 최대 7주까지 직무를 도와주는 직무지원이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해보고 나서 고용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원고용입니다. 우리 베어베터는 이 지원고용을 합니다. 그럼 이 지원고용 통해서 258명이 지원해서 258명이 딱 합격을 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가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탈락한 분도 계실까요? 그러면 어쩌면 취업에 대한 역량에서 베어베터가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어쩌면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봐서 반대로요. 잘 일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취업을 못했다 그러면 못한 이유가 있을 거고 여기보다 더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SK예요. SK 행복모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시죠. 네, 아이고,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페이지가 안 되는. 예,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교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네, 잠시만요.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서. 네, 네.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좀 만지는 동안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네, 팔 한 번 더 앞으로 합시다. 두번 앞으로. 네, 살이 1분 만에 5kg씩 빠지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이렇게 딱 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집어서 반대로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그만. 네. 자, 지금 네, 여기 앞에 있는 분은 가만히 계셨고 뒤쪽에 계신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계신 학생은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 네 분은 팔을 그냥 들고 네, 모든 사람들한테 5번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하고 뒤집어서 반대로 가면 순간적으로 뇌에서 팔이 부러진다고 딱 됩니다. 네, 이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많은 얘기 드렸죠. 시간이 짧으니까 막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번만 뇌에서 빵 때리면 팔이 부러질 것처럼 안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아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자녀가 뭘 잘하시는지 학생들이 했는지에 대한 말씀 드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강점입니다. 예, 취업을 해서 어디 가든지 소속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느끼면서 일하시는 강점은 이 5가지로 거기는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일에 대한 관심. 최소한 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야 돼요? 네? 왜 우리는 사회해야 되는 가정이 없나요? 대학 보내고 싶어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무에 대한 관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어쨌든 일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돼요. 네. 일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네. 일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정확도를 위한 노력. 두 개씩 담으세요 했을 때 천천히 하더라도 2개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컵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요거 문서 이렇게 2장씩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 익숙하면 속도는 분명히 늘어나니까요. 정확하게 하는 노력. 그리고 뭔가를 지시했을 때, 이쪽 일 하지 마. 이쪽은 좀 많이 했으니까 요거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큰 거 아닙니다. 네. 일에 있어서 뭔가를 조금 더 지시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하다 보면 여기 친구 잘하고 여기 친구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굴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남을 좀 같이 동료를 도와주시던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래도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본인은 오늘 땀이 많아서 시원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수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최소한의 의견. 저는 이 옷이 좋아요. 그래서 이 옷만 계속 입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기 깔끔하게 잘 입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 최소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의견을 수용하는지 그걸 봅니다. 예, 이 5가지가 지금 베어베트에서 아직까지 근속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잘할 수도 있고 지원고용을 통해서 취업한 분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위대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분들 이거 다 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기호성 있게 그날의 크기에 따라서 본인이 좀 수용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텐션이 있지만 이거 다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또 있겠죠. 네. 동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5가지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예. 동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예. 자기 일하는 것보다 동료한테 간섭이 많은 겁니다. 네. 주어진 일보다는 동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간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1시간 일하고 10분은 무조건 쉽니다. 네. 학교 수업에 대한 패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회사가 그렇습니까?
어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가 멈추면 못 쉽니다. 그럼 2시간 일하고 15분은 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예, 또 한 가지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9시에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학생분들 9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9시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9시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9시에 일을 시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10분 전에 와야 되는 겁니다. 네. 최소한의 직장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면 어렵다. 그리고 일보다는 관계 형성. 여기 와서 다른 내가 좀 좋아하는 친구라든가 동료한테 관심이 있어서 하는 부분. 일보다는 여기 와서 어떤 관계 형성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시 불이행에 대한 빈도가 너무 증가합니다. 아까 그거 반대일 겁니다. 처음에는 좀 이 작업 많이 요구해 주세요 말했을 때 처음에 안 했지만 두 번째 말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3번 말해야 돼요. 4번 말해야 돼요. 이렇게 증가하면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인간, 공공, 다음에 모든 이행을 떨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위생 관리에 대한 부족. 네, 계획위생 관리에 대한 부족.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KT, LG 취업시켰을 때 잠깐 오라고 합니다. 저한테요. 예, 여기 매니저님이 딱 일하면 9시에 일하면 9시 한 10시 정도 되면 저한테 꼭 전화가 와요. 네, 잠깐 하고 말씀 못합니다. 잠깐 하고 하면 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날아갑니다. 예, 날아가면 계획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갖춰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쪽에 다 제조를 하는 거예요. 식품 제조를 하고 음료 제조를 하는데 그게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계획위생 관리 다른 말로 하면 신변 처리라고 말하는데요. 네, 깔끔함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요. 깔끔함의 기준 우리 학생분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요. 같이 일하는 직장과 그 직장 내의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대학교 지금 생활할 때 이렇게 하시는 말 잔소리, 이 기준이 직장의 기준인 겁니다. 그 말 듣기 쉽고 그 말 되게 잔소리 같으시죠? 직장에 가서 그거 적응하려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예, 지금 부모님 말씀 한 번만 더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습니다. 네, 취업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연구도 하고 모든 사례에서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요. 이거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일행에서는 계획위생 관리 하나요. 네, 제가 그동안에 이쪽 일에서 23년을 해보니까 그나마 제가 내린 키워드입니다. 전환교육 같은 제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소양은 계획위생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3번 사회성 기술,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네, 대인관계 기술. 뭐 말을 잘하고 뭐 관계 형성하고 그런 것부터 떠나서 그래도 사람들 보면 서로가 인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저는 우리 여기 대학생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벌써 준비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은 공부도 하지만 사회 과정이거든요. 그 사회 과정 안에서 본인이 보고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기 때문에 그 사회화되는 과정들에서 이 계획위생 관리하고 대인관계 기술은 꼭 익혀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4학년인데 아직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